안녕하세요. 타로의 그림 열쇠 보헤미안 타로 책자의 번역 해설자 정현근입니다. 타로 그림이 내포하는 여러 의미 논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타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 쉬운 타로로서 힘 카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극적인 그림 묘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편안한 분위기의 여인이 사자 라이언을 잘 길들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지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타로의 의미 메시지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겠습니까? 가벼운 힌트를 드리자면 짧은 단어보다는 단문이 설득력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글쎄요, 단어 그대로 말하자면 힘, 네 팔뚝 내 팔뚝 굵다? 아니죠. 여인은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힘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딱히 정해진 정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차츰 얘기를 풀어나가기로 하죠. 먼저 이번 동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이저 카드 22장 중에 왜 힘 카드가 등장하는가? 4대 미덕 중의 하나?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 힘카드의 주인공은 거친 완력, 폭력과는 거리가 먼 온순함만을 얘기하는가? 세 번째, 카드점에서 힘카드를 소설처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 자신만의 키워드, 어록을 만들어 보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퀴즈의 답을 만들어 보셨습니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단순하게 그림 그대로 또는 타로 명칭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설프게 선입견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타로의 그림 열쇠 24쪽을 보시면은 대개는 사자의 입을 닫는 모습이며 지배의 개념을 보여준다. 지배력, 통제력, 힘의 우월,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지력, 학습 능력이라든지 분별력을 잘 발휘한다. 튼튼한 체력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체력과 정신력을 합하여 힘을 잘 발휘한다. 적극적, 능동적으로 문제에 잘 대처하고 있다. 역량이 있다. 어려운 문제 책임 임무를 잘 수행하고 해결한다. 해결사이다. 등등. 어때요? 이런 내용만으로도 금방 타로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제는 사전에서 스트렝스 단어의 뜻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체력, 정신력, 지력이 강하다. 튼튼함, 세기, 내구력, 저항력, 이런 기본적 내용으로부터 장점, 효력, 힘이 되는 확고한 존재, 설득력, 감동을 주기, 이런 식으로 의미를 계속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롱, 강한이라는 형용사 단어의 명사형이 스트렝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감이 오시죠? 힘 카드는 강하다는 것이 뭐냐?
세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연 메이저 카드에 소속될 만하죠. 여기에서 고민해 봐야 할 사항들이 등장하는군요. 첫 번째, 메이저 카드 22장 속에 힘 카드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석, 중세 철학의 4대 미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힘 타로는 특정 인물의 사회적 지위, 개별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인간 삶의 보편적 포괄적 문제를 다룹니다. 강함, 꿋꿋함, 용기란 무엇인가 라는, 따라서 도덕적 차원의 해석이 뒤따르게 됩니다. 서양 철학의 4대 미덕이 곧 바로 연상이 되는군요. 타로의 그림 열쇠 16쪽에 보면은 플라톤은 기계적 군인에게는 용기의 덕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대 미덕은 영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의 초반부에서 늙은 황제와 그의 아들이 나눈 대화에서도 언급될 정도이며 그리 생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4가지 중요 미덕을 나열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내셨지요. Wisdom, Justice, Fortitude and Temperance. 그것을 읽었을 때에 나에게는 그것들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에게는 다른 미덕들이 있어요. 야심, 이것이 우리를 탁월하도록 재촉한다면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책략, 용기. 아마도 전장에서의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형태들의 용기가 있죠. 그리고 헌신, 나의 가족 당신을 향한. 그러나 나의 미덕들은 당신의 목록 리스트에는 없었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힘카드는 메이저 카드 22장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각할 내용이 많습니다. 타로의 그림일체 25쪽을 보시면은 4가지의 기본 미덕은 메이저 카드처럼 관념적인 연속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요즘의 가치 없는 신문 잡지 속에서 보통 사람이라고 호칭되는 사람의 사용과 위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우선적 취지에서만 받아들여져서는 결코 안 된다. 적절하게 이해되는 경우에는 그것들은 완덕의 권고들과 서로 관련이 있다. 이제 4가지 기본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성격의 힘을 함량하며 어떻게 운용 사용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유연하게, 거칠게, 이런 내용입니다. 힘카드의 그림을 보고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 외유내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림을 살펴보시죠. 여인은 유연하지만 약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강한 인물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즉, 다시 표현을 해보자면 유연한 힘이 거친 힘을 잘 조절한다, 통제한다, 길들인다.
이런 설명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런 표현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이 있네요. 주인공은 거친 힘, 폭력과는 동떨어진 인물인가? 늘상 유연하고 온화한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타로의 원조격인 만테거나 카드, 비스콘티 타로의 그림들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테거나 타로, 비스콘티 타로에서는 포스를 강조하고 있죠. 단어 뜻의 차이점을 조금 알 필요는 있겠습니다. 포스는 육체적 힘, 완력, 폭력, 강압, 물리적 힘, 무력, 또는 정신적 측면에서의 박력,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군인에게는 용기의 덕목이 필요하다. 군인의 속성상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본분이다.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거친 힘, 완력을 여지없이 발휘하는 모습이죠. 예를 들어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런 내용 등등. 그러나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의 스트렝스와는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림이 전달하는 메시지의 수준은 스트렝스가 포스보다 높아 보입니다. 고상하고 품이 있고요. 여기에서 고민이 생깁니다.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의 힘 스트렝스는 과연 포스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포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를 해석하고 사용할 때에는 고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으므로 거친 폭력적 힘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미묘한 문제이므로 연구를 더 해봐야겠습니다. 영화 퓨어리의 50분쯤 되는 곳에 나오는 근사한 대사입니다. Ideal is peaceful, history is violent. 이상, 고매한 관념은 평화적, 평화를 좋아하는 온화, 온건하지만 역사는 폭력적이다. 이런 내용이죠. 또 다른 영화 장면입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는 저격수가 성경 시편 구절을 외우면서 동시에 독일병을 사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폭력적 현실 속의 비폭력적 신앙의 자세랄까요? 또는 정의로운 폭력임을 강변한다는 것인지요. 시편에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 5에서 싸우고 이기도록 나의 두 손과 손가락을 훈련시키시는 힘입니다. strength. 나의 요새이자 높은 성체이며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방패이십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서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참고적으로 완저 지팡이 카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 완저 지팡이 카드는 메이저 힘 카드가 일상 속에서 구현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타로의 그림 열쇠 205쪽에 보시면은 지팡이 9 카드가 나옵니다. This card signifies strength in opposition. 이 카드는 대항하는 힘을 나타낸다. 7번 카드는요, A card of valor. 이것은 무용의 카드이다. 무역 전쟁, 경쟁. 5번 카드는 재물과 행운을 추구하는 격렬한 경쟁 및 투쟁이며
생존투쟁과 연결된다. 따라서 금전, 이익, 부유함의 카드이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중요한 힌트가 있죠. 지팡이 9 카드 힘의 다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머리의 붕대, 굵은 팔다리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적의 맹공에 용감하게 대처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웨이터 선생이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서 마이너 카드 그림을 묘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처럼 힘 카드는 포스를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종합하자면 유니버설 웨이트 타로 역시도 비스콘티 타로처럼 포스, 거친 힘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연한 힘의 발휘가 더 효율적이며 이상적이다는 것을 애써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겠습니다. 고수의 우아한 풍모랄까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업무를 앞에 두고서 두려워서 도피하거나 무작정 분노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의 힘이 더 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높은 산을 등산할 때는 마음의 강인함, 마음의 근육이죠. 과 함께 육체적 근육의 힘이 같이 필요하다. 마키아벨리 군주론 18장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투에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 첫째, 법률을 활용한다. 이것은 인간에게 어울리는 수단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둘째, 힘, 포스, 무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짐승에게 어울리는 수단이다. 현명한 지배자는 짐승처럼 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하며 함정에 빠지지 않는 여우와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사자로부터 배운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 전술론에 보면은 위기에 맞서기 위해 육체를 단련하고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단련하라. 이런 내용도 있죠. 타로 유저라면 이처럼 힘 카드를 해석할 때에 어떤 성격의 힘을 함량하고 기르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자잘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로 육체적 힘을 필요로 하는 축구 경기에서 강슛으로도 골을 넣지만 문전에서 힘을 빼고 침착하게 골을 넣는 모습도 아주 멋져 보이죠. 육체적 힘을 거친 힘, 유연한 힘으로 구분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정신적 힘도 거친 힘, 유연한 힘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타로 활용 시에 이런 세부적이고 자잘한 내용까지도 생각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언급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내용도 읽어보시죠. 타로의 그림일체 29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떠한 체계가 개론에서 강론으로 내려감에 따라서 그것은 자연스럽게 근거가 더욱 불충분해진다. 그리고 직업적인 점의 기록들에 있어서는 그것은 주제에 관련된 더욱 많은 양의 찌꺼기와 쓰레기들을 남기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을 알면 세부적 활용에서 오해 실수를 줄일 수 있을 테니 너무 자잘한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얽매이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타로의 그림일체 9쪽을 보시면은 마치 신은
가장 아름다운 사물들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상징이란 신성한 장소 안에 있는 가장 심오한 것들의 은폐에 있어서의 가장 보편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타로를 공부하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의 타로에 대한 알맹이 없는 번지르르한 키워드보다는 현실적, 실용적, 구체적인 키워드를 찾는 것이 타로인의 과제이자 즐거움 아닐까요? 스트레스 없이 타로를 즐기시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석력도 키워보고 이런저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도 일종의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소설처럼 타로를 활용해 보기입니다. 소설에서는 다소 신비스러운 상황 설정, 인물 등이 등장함으로써 재미를 배가시키는데요. 타로 역시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드린 내용에서 분석하고 따지고 하는 과정을 언급한 것도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한 토대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힘카드가 나타내는 바 어려운 문제, 갈등이라든지 임무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문제의 원인 또는 갈등 요소가 있고, 두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힘을 강구한다. 이런 식이겠죠. 가령 타로점에서 힘카드가 등장했다면 다음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어려움, 갈등의 근원, 출발점은 무엇인가? 이것은 같이 배열된 주변의 나쁜 의미의 카드를 통하여 그 내용을 파악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해결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인가? 빛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자신 스스로의 능력, 정신력, 지력, 체력 등등, 그리고 같은 팀 동료의 도움을 찾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주변 인물, 신비적 존재로부터의 힘, 신앙의 힘을 찾는다. 이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인물, 소설 서유기에서는 노파, 노인, 토지신, 관음보살 등이 수시로 나타나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며 손오공은 그것을 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타로에서는 좋은 정보를 주는 존재로서 대표적으로 페이지, 이것은 어린 사람, 부하 직원을 나타내는 카드죠. The Hermit, 노인, The High Priestess 카드가 있죠. 물론 그 밖의 인물 카드들 역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유기에서는 여성 대사제 카드에 해당하는 관음보살이 등장하여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하지만 이 카드를 우리 현실 속의 인물로서 특정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와 비슷한 것에서 찾을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 스스로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보는 것도 권고사항입니다.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가지고 사물을 관조해 보면 많은 해답을 스스로 찾을 수도 있다는 식이죠. 물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인물, 지혜의 전달자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타로의 그림을 제 책에서 일부 발췌하고 보기 편하도록 인용해 보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은
이 카드는 불가침의 순결, 정관, 조용히 지켜봄, 마음의 눈으로 관찰함 속에 존재하는 힘과도 연결된다. 비록 이러한 더욱 고차원적인 의미들이 표면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28쪽을 보시면은 힘 카드는 로열 포티튜드, 왕처럼 위풍당당한 꿋꿋함이다. 힘의 요새가 된 것은 신이다. 그러한 의지가 되는 것에 대하여 대담하게 배우고 익히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미덕은 당연히 모든 수준들에서 작용한다. 평범한 의미에서의 자신감의 과잉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사자 라이언은 강렬한 감정을 나타낸다. 힘이라고 불려지는 여인은 그것을 해방시킴에 있어서의 더욱 고차원적인 특질이다. 꽃들의 사슬은 감미로운 멍에와 가벼운 신의 율법의 짐을 의미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신비주의자다운 표현입니다. 이제 간단한 응용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제는 119 대원이 업무에 의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가 카드점에서 힘 카드를 뽑았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영웅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사자의 자기 관리, 정신력이라든지 체력 관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주변의 상담 자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건강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상담 치료사의 도움은 물론이고 처우 개선도 중요할 것이다. 이 내용은 119 대원의 고충을 언급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타로 리더가 이런 내용을 현실적으로 먼저 알아두고서 카드점에서 배열된 여러 카드들을 통하여 더욱 세부적인 내용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해석에 응용한다면 실효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네 번째,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여인이 라이언을 길들이는 듯한 그림으로부터 힘이란 오랜 기간 동안 인내력, 끈기 노력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힘은 상황에 따라서 순발력 있게 순간적으로 집중적으로 발휘해야 할 경우도 많습니다. 타로에 묘사된 그림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단편적으로 그림을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는 그림이 그려진 원리를 이해하고서 상황에 따라 폭넓게 해석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여인이 발휘하는 분별력, 지피지기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친 사자를 길들이는 태도는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겠죠. 자신이 가진 힘의 한계에 따라서 적절히 행동하는 것도 힘을 잘 쓰는 방법일 것입니다. 강자는 분별력, 배려심, 건면, 신중함 등을 두루 발휘하나 봅니다. 타로의 그림일체 111쪽을 보시면은 여인이 사자의 입을 닫고 있는 중이다. 이미 사자를 우그러지게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목할 사항이죠. 타로의 그림들은 대개 이미 어떠한 경지를 이루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9번 더 허밋 타로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미 높은
곳에 도달한 달성의 카드라는 설명이 나오죠. 그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방랑자가 아니란 뜻입니다. 참고적으로 카드점의 의뢰인이 힘 카드를 뽑았을 때 그는 힘을 완전히 잘 발휘하고 있는 인물이기만 할까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점의 기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성품 태도를 따르면, 모방하면, 추종하면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는 식의 응용도 가능하며, 따라서 큰 힘을 얻기 위해 좋은 길을 가는 사람에게도 이 카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부적 내용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하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타로 자체의 틀을 통해서 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 용기, 꿋꿋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체력, 정신력, 실력을 잘 함량하고 있는가? 힘을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 사용하는가? 힘카드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타로입니다. 이제 재미삼아서 여러분 스스로 힘카드의 키워드 어록을 만들어 봅시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자병법을 보시면은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런 내용이 나오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내용이죠. 강이 피지. 상대방이 강하면 피한다. 무작정 그들과 싸우진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편한 싸움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군사를 잘 쓴다는 것은 적을 굴복시키더라도 싸우지는 않는 것을 가리킨다. 적의 성을 함락하되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드라마 야인시대 마지막 회에서 김도환의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주먹이란 나쁜 곳에 쓰면 불안당이 되는 것이고, 의로운 곳에 쓰면 협격이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 쓰면 애국자가 되는 것이야.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기억하거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Remember,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런 내용이죠. 팝송 히어로의 가사에도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에 당신 내부를 바라보면서 강해져라. 그리하여 당신 안에 영웅이 있다는 진실을 보게,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 좋은 키워드 어록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재미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